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회죠. 62회 기출문제, 올해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풀 텐데요. 61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2회 때는 조금 죄책감에서인지 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만한 횟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풀어보면서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염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5도씨에서 약산에 해리 상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NH 암모니아의 염기 해리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25도씨에서 보기의 용액 기역부터 닭까지의 결국에는 pH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pH를 구하는 공식이다, 구하는 것을 그래서 구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물의 이용곱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 2.5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5승 몰농도의 염산입니다. 염산은 강산이잖아요. 100% 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저 농도가 그대로 100% 해리가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따라서 pH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상용로그를 붙이는 거니까 어떻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상용로그를 붙이면 요거 값이 되죠. 따라서 로그 2가 0.3 정도가 되니까 4.7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니온에 보시면 0.1 몰농도의 HA가 있고요. 약산이 좋고 거기에 이제 20ml와 0.1 몰농도의 NaOH 10ml를 넣었습니다. 둘 다 일가산이고 일가염기인데 중화반응을 시킨 거죠. 중화반응을 시켰는데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 0.1에 어떻다? 여기에 20ml가 있으면 둘 다 일가산이니까 여기는 똑같은 농도다. 그러면 여기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20ml가 있어야 완전한 중화가 일어나는데 반만 들어가 있잖아요. 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화점의 반 시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충지점이라고 하죠. 완충지점. 이 완충지점의 경우에는 어떻다? 우리가 완충지점의 결과적으로 여기가 최대 완충지점이 되는 거죠. 최대 완충지점. 그러니까 최대 완충지점에서는 우리가 핸더슨 하체와 방정식에서 뒤에 로그의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pKa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Ka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약산의 pKa는 어떻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로그에 마이너스 로그에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5 빼기 로그 3이 되죠. 그래서 어떻다? 로그 3은 0.47이니까 어떻다? 0.471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5에서 4.53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5에서 0.47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요거보다는 더 큰 수를 빼주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겠고. 자, 디귿은 뭐예요? 자, 디귿은 보시면 1몰농도의 암모니아를 넣었습니다.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염기죠. 염기에 암모니아를 10ml를 넣었어요. 자, 10ml를 0.25 몰농도의 염산으로 적정을 하고 있어요. 0.25 몰농도의 이 몰농도의 염산으로 중화 적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량점, 즉 중화점에서의 pH, 혼합용액에서의 pH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화점은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어떻다? 수소 염기의 농도와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같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m 요거랑 어떻다? 어차피 일가산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10 곱하기 일가산이니까 그냥 쓸게요. 1이라고 쓰고 이것은 다시 일가산이니까 0.25에 여기에 부피가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농도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다?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ml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40ml를 넣게 되면 얘가 어떻다? 완전하게 중화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중화반응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중화반응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염으로 요놈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놈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얘는 이제 어떻다? 강전해지기 때문에 100%의 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요 놈이 결과적으로 약산으로 작용하면서 얘는 가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 놈이 이제 산성을 나타내면서 나타낼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약산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 돼요. 요거 초기 농도만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 농도가 여러분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초기 요거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는 몰수죠. 일단 몰수. 요는 몰수가 1몰, 이제 0.01리터가 되니까 0.01몰이 되겠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를 곱해주면 몰수가 나오는데 대신에 요 단위가 리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피인데, 부피는 10ml에다가 40ml를 넣으니까 총 50ml가 돼요. 여기서 단위도 리터가 되니까 0.05리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0.2몰 농도가 되죠. 그럼 얘가 0.2몰 농도인데 결국에는 100% 해리가 되니까 요놈도 0.2몰 농도, 요놈도 0.2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놈이 어떻다? 약산이라고 하는 요놈이 결과적으로 물하고 만나면 얘는 수소를 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암모니아가 되고 여기는 산을 만드는, 그러면서 요거 약산의 pH 구하는 거죠. 약산의 pH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pH, 약산의 pH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의 C분의 Ka죠. 근데 지금 이 암모늄 양이온에 대한 Ka 값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의 어떻다? C 곱하기 KW가 주어졌으니까 KW에다가 KB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2몰 농도, 초기 농도가 지금 0.2몰 농도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요 밑에가 뭐예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요 밑에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요거는 1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다? 그 다음에 요거 2로 나누면 0.1이겠네요?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0 앞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10의 어떻다? 나누기 2가 되니까, 플러스 10이 2가 되니까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귿의 경우는 5.0, pH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가장 크고, 기역이 그 다음에 되겠고, 니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년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렇지만은 사실상에 기억은 워낙에 쉽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정도는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 기억 니은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어도 보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기가 그거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디귿은 이건 사실상 이제 보통 우리가 중화적정 했을 때 보통 그 중화적정에서 중화점, 그 다음에 완충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들, 보통 요거 완충 지점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꼭 하겠지만은, 우리가 요 디귿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중화 반응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화력발전소 원에는 집어넣었지만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화 적정 당량점 또는 중화점에서의 pH 구하는 방식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중화점에서는 결국에는 산염기는 모두 다 수소와 OH는 소모가 됐지만 거기 염에서 가수분해되면서 산성과 염기성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염의 액성도 공부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의 pH, 염의 액성, 그 다음에 염의 pH를 구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자, 다음은 A라는 기체로부터 B라는 기체와 C라는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랍니다. 자, 표는 20리터 용기랍니다. 20리터 용기에 A를 넣고 온도가 T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압력은 용기 쪽 전체의 압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통은 요 반응물의 A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거나, 또는 요 A의 아시다시피 이제 부분 압력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 압력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거는 T가 3분이었을 때, T가
여기 지금 3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식에 따라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양은 이렇습니다. 양은 어떻게 되느냐. 단 용기의 부피와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고, 기체, 이상기체 거동하고, RT 값을 줬습니다. RT 값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다른 거 주어진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2A. 자, 2A가 우리가 3B가 되고 그다음에 C가 되는데 다 기체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압력과 이게 지금 압력으로 나타냈으니까 뭔가 P분이 nRT를 갖고 여러분들이 압력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A의 농도와 R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피가 지금 온도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굳이 요걸 안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 V는 nRT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은 몰수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한다. 그 얘기는 몰수 대신에 뭐를 써도 괜찮다? 압력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시면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게 1.6기압이니까 첫 번째는 A를 놓고 반응했다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얘가 이제 1.6이라고 하는 60이라고 하는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60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0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우리가 가장 좋은 평형에서 우리가 속도에서 가장 좋은 이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그러니까 얘가 어떻다? 반감기를 거치게 해보자고. 요놈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0.80이 사라져요. 그 0.80이 사라지게 되면 요놈의 반으로 농도가 사실상 농도 대신에 지금보다 압력을 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는 1.20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는 어떻다? 요놈의 다시 절반이 생기기 때문에 0.40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0.80 기압이 남고 1.20이 해당하고 0.4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니까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 압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압력이 이거 다 더해 보세요. 전체 압력이 요거 더하면 2기압이죠. 그러면 여기는 2.40 기압이 돼. 여기서 2.40 기압이 있잖아. 그쵸? 전체 압력 2.40 기압이 됐다는 것은 요때가 지금 반감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에 해당하는 전체 압력이 2.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감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고 따라서 반감기는 몇 분이다? 5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여기서 또 반응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벤트인 요것도 다시 반만이 반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놈은 반에서 3배니까 0.60만큼이 생겨요. 자, 여기는 어떻다? 요놈의 반만큼이 생기니까 0.20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반이 남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 보시면은 1.80이 되겠고 여기는 0.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하면은 요거 더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8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80에 해당하는 거 역시나 여기 있죠.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뭐다? 두 번째 반감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반감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반감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처음에가 5분인데 그 5분의 2배에 해당되는 10분이 지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반감기가 10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10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감기가 2배씩 길어지니까 얘는 몇 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 대신에 뭐다? 여기 지금 부분 압력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식이라고 하는 것,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A의 부분 압력으로 제곱에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 여러분 좀 더 수월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3분일 때 이놈의 비구람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비구람의 양을. 자, 근데 보통 우리는 A가 아니라 뭐다? B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3분일 때 A의 우리가 부분 압력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3분에서 어떻다? 3분에서 3분. 자, 그러면 이게 2차 반응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2차 반응에 뭐다? PA분의 1은 PA 제로분의 제로 이렇게 쓸게요. 원래 PA 제로분의 1 더하기 뭐가 돼요? KT가 되잖아요. 그렇죠? K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초기에 우리가 안다는 것은 초기에 3분에서니까 초기에 요거잖아요. 1.60 분의 1 여기에서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다? 여기는 뭐가 돼요? 반감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반감기가 5분이에요. 2차의 경우에 속도 상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반감기 2분의 여기에 초기의 압력분의 뭐가 된다? 1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넣어주면 되죠. 여기 반감기는 5분. 거기다가 이거 쓸게요. 그냥 5분. 그 다음에 여기 5분이었으니까 그때 초기 농도가 1.6기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요거는 뭐다? 8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넣읍시다. 자, 1.6기압, 1.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K가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 다음에 시간이 3분이에요. 저기 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3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8분의 3이죠. 8분의 3. 그러면, 자, 얘는 16분의 10이 되니까 16분을 해주면 여기는 10. 8분의 3 2배 해주니까 6이 되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16분의 10이 되겠고, 여기는 16 하면 곱하기 2 해주니까, 위에다 2 해주면 6. 따라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이니까, PA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역시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놈이 1만큼의 어떻다? 압력이, 부분 압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요놈은 요놈의 농도 변화는 뭐다? 요놈의 농도 변화에 2분의 3만큼에 해당되는 거죠. 2분의 3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의 변화, A라고 하는 압력의 변화는 얼마예요? 1.60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빼기 1, 1이 우리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0.6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때에 우리가 델타 PB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압력의 변화는 우리가 A의 압력, 농도 변화에서 농도가 아니라 부분 압력의 변화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3을 곱해주면. 따라서 이게 0.6에 해당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3. 자,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2 하면 0.3이 되니까 0.9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뭘 구하는 거다? B는 결과적으로 뭐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농도에서 처음 농도가 여기는 S 0이었으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B의 어떻다? 부분 압력과 같은 거죠. 어떤 때? 그쵸. 3분에서의 B의 부분 압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이걸 지금 몰수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몰수로. 자, 몰수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몰수는 우리가 RT분의 PV가 되고, 요 B의 몰수를 구하는 거니까, B의 양은 어떻다? 요거 RT분의 B의 부분 압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0.9에 해당하는 부분 압력이고, 부피는 20L고, 그 다음에 RT 값이 얼마예요? RT 값이 20으로 줬네. 그래서 0.9몰이다. 여기는 기압이었는데, 여기는 결국에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번씩 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닥쳤을 때, 자, 보시면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20리터 농기라고 하는 이렇게 부피를 줬고요. 그 다음에 RT 값을 줬으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서 반응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압력. 여기서 기체의 압력은 용기 속 전체의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속 기체 전체 압력의 변화만 가지고는 이게 몇 차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벤트를 구해야 된다. 그 하기 전에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피와 온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몰수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해요. 원래는 여기다가 보통 몰수 가지고 양론을 표시하겠지만 평형 상태에서 평형식을, 그런데 우리가 압력을 표시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초기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바로 초기에 부분 압력일 테니까 A만 있을 때가 1.6기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감기니까 반만 반응한다. 그럼 2대 3대 1이니까 요놈의 반의 3배, 요놈의 반의 3배, 그 다음에 요놈의 반, 그쵸, 이거는 반이니까.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더니 요 전체 압력이 더해서 이것이 나왔을 때 저걸 표기한 거죠. 전체 압력. 그러니까 따라서 5분이라는 시점이 첫 번째 반감기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 혹시나 모르는, 이거 지금 몇 차인지를 확인하려니까 반감기들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서 반만 없어진다. 그러면 역시 반의 3배, 반, 그 다음에 여기는 반만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 되고 0.6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주면 2.80이다. 그 2.80이라는 시점이 있어요. 15분이야. 그놈이 바로 두 번째 반감기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10분이니까 5분에서 10분씩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건 몇 차 반응이다? 2차 반응이다. 따라서 요 속도식 자체를 우리가 부분 압력으로 쓸 수가 있겠다. 농도 대신에. 그래서 농도 대신에 우리가 기체는 사실상 농도가 부분 압력의 농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시간이 3분일 때 B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B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의 양은 얘의 양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얘의 양을 물어봐. 그러면 요놈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놈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야 요놈의 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놈의 양은 2차 반응이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나중에 농도는 처음 농도분해니까 다만 농도 대신에 부분 압력 들어가 있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초기에 부분 압력이니까 1.60 요거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K는 우리가 반감기를 아니까, 초기 농도 반감기를 아니까 어떻다? 요거 8분의 1이에요. 요 자리에 8분의 1 들어가고, 시간은 3분이니까 넣었을 때 요 값이 1기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압력이 얼마나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분 동안에 1.6에서 1만큼 해서 0.6만큼 줄어들었어요. 0.6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때 B는 항상 B하고 하는 것은 요놈의 농도의 변화분의 2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2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이 생겨. 여기는 없어지지만 여기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임의로 바꾼 거고요. 여기는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서 처음 빼면 처음이 0이니까 결국엔 나중에 농도가 결국에는 요놈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0.6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요거 나왔는데, 문제는 요 B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몰수는 우리가 RT분의 PV인데 이때 P는 부분 압력이겠고, 부피는 전체 부피가 돼 있고, 온도는 전체 온도니까. 근데 문제는 RT랑 이 부피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 압력과 결과적으로 몰수가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번의 답은 뭐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3번 문제는 역시나 침전평형, 요즘에 평형을 좀 어렵게 내려고 침전평형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온도 T에서 물에 대한 CaF2의 용해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용해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T에서 0.01 몰농도의 NFF 수용액에 대한 CaF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원래 이제 CaF라고 하는 요 고체는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F1이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놈이 이온화돼서
이온화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이놈의 몰 농도를 S라고 하면 얘는 ES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KSP라고 하는 것은 칼슘 이온의 농도에다가 불소의 농도의 제곱이니까 평형상태 농도. 따라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평형상태의 칼슘 이온의 농도도 되지만 요놈의 뭐도 된다? 몰 용해도도 된다. 그래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넣게 되면 4S 3승이 되면서 이것이 KSP랑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S가 뭐다? 바로 몰 용해도니까 이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4승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3승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다? 자, 8이고요. 얘는 32죠. 곱하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네요. 일단 액면가 2는 4, 8이죠. 8에 4로 곱하면 32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다?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런데 여기를 32에 10을 하나 빌려주면 이렇게 11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KSP 값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초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애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NAF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넣게 되면은 NAF랑 요거랑 요걸로 100%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01 몰농도, 얘도 0.01 몰농도가 나오는데 얘는 이 평형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구경꾼 이온이고 저 불소 이온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0.01이 초기에 있는 거예요. 몰농도로 있는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똑같이 얘가 S만큼 있고 얘가 ES만큼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생기게 이온화가 되면은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거 S'이라고 합시다. S'. 요거는 요거랑 다를 테니까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이거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S'이 되고 원래는 0.01 더하기 2S'이지만 어떤 프라임이지만 이게 굉장히 녹아 들어가는 양이 작은 값이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얘는 무시가 되겠죠. 무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된다? 칼슘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불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0 여기가 이제 S'이 되겠고 여기는 0.01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여기서 요것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요 S'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3.2에다가 11에서 4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죠. 공통이온 효과니까 즉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에 용해도가 얼마였어요? 이만큼 녹아 들어갔는데 더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공통이온 효과가 생기게 되면 용해도는 작아지게 된다.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전 평형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쉽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침전 평형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이제 A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 반응이 일어나서 300켈빈에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가 A의 부분 압력은 1기압이었고 전체 기체의 압력은 1.5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400켈빈에서 도달한 평형에서의 전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의 3.7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반응 용기의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줬네요. 자, 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기체가 분해가 되어서 EB가 되는 반응인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압력 평형상수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압력 평형상수로 나타내는데 이 반응이 초기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300켈빈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A의 부분 압력은 이게 일단은 평형 상태를 봅시다. 평형 상태를 줘줬으니까. 그래서 A의 부분 압력은 1기압이고, 그 다음에 전체 압력은 1.5다. 전체 압력이 1.5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0.5기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반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5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뭐다? 없어졌을 거 아니야. 없어질 때는 요놈의 반만큼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뭔가를 뺐는데 얘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25가 되겠지. 이거 더해주면 위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가 부분 압력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부분 압력으로 압력 평형상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켈빈에서 똑같이 처음부터 300켈빈 시작해서 300켈빈 평형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보시면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초기부터 갈 때까지 온도도 바뀌지 않고 부피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 대신에 압력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요놈의 KP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요걸 KP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400켈빈에서 자, 이거는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300에서 시작해서 40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이 일어나서 300켈빈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부분 압력 요것이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도를 높여가지고 400켈빈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초기에 400켈빈에서 똑같이 초기에 뭐다? 400켈빈의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역시나 온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체 압력이 얼마라고요? 3.7기압이다. 3.7기압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초기라도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라도. 그러면 초기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의 초기와 여기의 초기는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우리가 부피는 변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변한 거 없고 몰수도 사실상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에서는 저거랑 따로 씁시다. P분의 nRT가 있는데 역시 여기서는 온도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바뀌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우리가 잘못했네. 온도가 바뀌고 있죠. 온도가 바뀌었지. 여기는 300켈빈이고 여기는 400켈빈이니까 온도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초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온도가 여러분들 온도가 지금 변했고요. 그 다음에 몰수 바뀔 일이 없죠. 몰수 바뀔 일이 없고 부피는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켈빈일 때 1.25 기압이었어요. 그러면 400켈빈일 때는 얼마겠느냐 압력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X라고 하는 것은 1.25에다가 3분의 4 곱한 거 똑같죠. 그래서 400을 300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거랑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하면 얼마일까요? 요거 3으로 나누면 0.4 되게 지저분하네.
그러면 분수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25분의 100분의 125. 3분의 4. 100은 25로 나누면 4분의 5죠. 4분의 5.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300켈빈에서는 1.25기압이었는데, 400켈빈에서는 어떻다? 3분의 5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만큼 없어져. 그 여기는 2x만큼 생겨. 그 여기는 3분의 5에서 x만큼 뺀 압력이 될 거고, 여기는 2x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3분의 5 더하기 x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라는 거야? 3분의 7기압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x는 3분의 2기압이 되잖아.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어요. 여기서 3분의 2를 넣으면 3분의 3이니까 1이 되고, 여기에 3분의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럼 부분압력으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400켈빈에서의 뭘 구한다? 압력 평형상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부분압력분의 B의 부분압력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 A의 부분압력은 1이고 B의 부분압력은 3분의 4가 되니까 요놈의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3, 3은 9분의 16이 나오겠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넘어올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9분의 16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치 초기에는 300이다가 나중에 40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일어나서 300의 평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300부터 시작해서 300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400에 시작해서 4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바뀌지 않고 부피가 바뀌지 않으니까 압력을 몰수 대신에 쓸 수 있어서 이 몰수로 압력으로 바로 나타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여기에 초기에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다만 전체 압력이 요것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초기를 알아야지만 요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초기가 1.525인데 원래는 양이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몰수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몰수는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압력은 온도에만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0에서 400으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압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비례식 쓰면은 3분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4배를 하니까 3분의 5기압이 나왔고 3분의 5기압은 해당되는 요것을 평형식을 쓰게 되면은 전체의 압력이 3분의 7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x가 3분의 2가 되고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부분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어떻다?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요것이 조금 우리가 애매하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에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딱 봤을 때 이거 평형상수인데 또 숫자 갖고 노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다? 일단 넘기고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어떻다? 분명 확률이 높은 우리한테 승부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25도씨에서 물과 관련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고요. 이때 H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의 자유에너지다. 자, A값, 그 다음에 A와 D값, B와 E값, 그 다음에 C와 A값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다? 우리가 에너지 도표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딱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융해 과정이에요. 융해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역시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승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승화되는 과정이고 얘는 이제 물이 어떻다? 각각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 역과정이 되면 어떻다? 이렇게 가면 정반응은 물의 분해열이 되지만 역반응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역반응의 경우에는 그렇죠.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 도표를 그리면 쉬워요. 해놓고 나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H2O 고체입니다. 그보다 높은 것이 액체겠죠. H2O 액체. 그 다음에 여기에 뭐다? H2O 우리가 기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수소와 산소인데 뭐 여기보다 높게 잡아도 되고 여기다 사이에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자, 여기에 만약에 잡게 되면은 우리가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수증기가 물이 한 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개로 맞춰야겠죠. 그러면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의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융해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S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흡열 과정 A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당연히 흡열이니까 양수죠. A.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보통 승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D.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서 시작하자고요. 물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는 거죠. 보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F라고 적으면 안 되죠. 여기는 개수가 1에 해당되니까 저곳에 F를 얻었다. F를 2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을 나타내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A는 양수다. A는 융해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당연히 엔탈피는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A와 D 중에 A 이거 융해 엔탈피죠. 이거는 뭐다? 승화 엔탈피입니다. 융해는 고체를 일부만 결합을 끊게 되지만 액체가 만들 때 반면에 기체로 만들려면 완전하게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승화 엔탈피는 항상 융해 엔탈피보다 큽니다. 그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흡열이니까 둘 다 양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맞죠? 그러니까 3번 보시면 B하고 E. B는 뭐냐면 융해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E는 승화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당연히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다? E가 B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B도 양수고 E도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3번도 맞게 되겠고요. 4번 C는 뭐예요? C는 요즘에 우리가 깁스의 자유에너지예요. 자유에너지인데 지금 이게 25도씨에서의 관련된 것이에요. 지금 다 노트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물에 우리가 녹는 점은 몇 도씨예요? 0도씨잖아. 0도씨인데 25도씨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녹죠. 자발적으로 녹으니까 이 C 값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게 자발적이니까. 그죠? 자발적이니까.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아까 이거 흡열 과정이니까 A는 양수야. 따라서 C는 음수고 A는 양수인데 당연히 C가 어떻다? C보다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자, 25번 보시면, 수증기의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수증기의 표준 생성, 그런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그 화합물 1몰이 구성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 수소의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는 수소 기체가 되고, 산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산소 기체가 됩니다. 고놈으로부터 만들어질 때를 말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요놈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데 헤세 법칙은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도 되죠. 그러니까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는 요것인데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F 화살표가 반대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없으니,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까지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한 방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여기 d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다? 우리가 f라고 하는 값 자체가 2분의 1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에, 요 문제 5번의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림상으로 여러분이 잘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승화열, 융해열, 그 다음에 이제 상표형, 우리가 상전이가 일어날 때는 항상 우리가 상전이가 일어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날 때 그 어는 점 또는 끓는 점에서 상전이가 일어날 때는 어떻다? 깁스의 자연의 값이 0이죠. 당연히 그거보다 위쪽이거나 아래쪽에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라서 음수 또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도표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이걸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를 정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여러분들 5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수월했지만 아까와 같은 평형 관련된 문제들은 역시나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이걸 버릴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풀더라도 우리가 보기를 하나씩 보다 보면 보기 때문에 아래까지 안 풀어도 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 꼭 복습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